가품들은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한 번씩 다시 줄 거야. 연계해서 풀어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뒤늦게 다른 내용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일탈 지문은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국내 정치랑 여러분 국제 정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실험하는 거에다 사고 같은 거에다 그 실험하는 내용, 그러니까 심리 치료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공감적인 독서입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 연기 안 되니까 열네는 글의 짜임만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작품 지문들은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국내 정치나 여러분 이 실험에 대한 거는 복합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난이도로는 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디르켐의 내용만 조금 정리할게. 자,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우리 32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32쪽. 자, 우선은 여러분 지금 다 읽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 전체 큰 틀의 개념을 좀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우선 여러분 일탈에 대한 정의를 딱 설명해주고, 여러분 이론 몇 개 설명했어요? 일탈에 대해서 세계 얘기하지, 초기 이론, 디르켐의 이론, 머튼의 이론, 이렇게 세 개 아이들아. 그래서 큰 틀로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일탈의 개념 딱 정리하고, 그리고 세 사람의 입장들을 제시한 거야.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지문에 선생님이 얘들아 꼭 기억할 내용이라고 써놨지만 그 기억할 내용은 여러분 굳이 여러분 이걸 달달달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르켐은 여러분 아노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무슨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무규범. 이런 무규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규범이 없다, 규칙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 자,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라고 생각을 해. 그럼 선생님 답 얘기했지 얘들아? 사회 규범이라는 거. 자, 그러면 디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 규범이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있다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 규범이 원래 여러분 있었는데 뭐에 의해서? 사회 변동에 의해서 사라져. 이게 여러분 바로 아노미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머튼의 아노미를 한번 봐볼게. 여러분 머튼의 아노미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있다고 하면 이 둘이 뭐한 상태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괴립. 여기 지금 나왔지 얘들아? 괴립. 근데 이 두 개념의 상태인 아노미에 개인들이 여러분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적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방식을 나눠 놓은 걸 여러분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정리하면서 선생님이랑 지문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1문단의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일탈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어. 그럼 개념은 우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개념을 여러분 사회 규범이나 여기에 어긋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게 아노미라고 했지? 나 규범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일탈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디르켐은.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 일탈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일탈의 개념은 어차피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 선생님이랑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람마다 기준마다 어떻대요 여러분? 다 다르대요. 어디 나왔어 얘들아? 동일한 행위라도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라. 일탈 가운데 얘들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여러분 공식적인 여러분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해도 이거에 어긋나면 범죄가 되는데, 이 범죄에 대한 규정 역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가변적 성격 갖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일탈의 특성을 지금 설명했는데, 일탈은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개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른다라는 거랑 다르게 규정된다라는 거. 그럼 이 다르게라는 말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표현으로 썼어 얘들아? 가변적. 그래서 얘는 가변적. 기준에 여러분 예시가 뭐 나왔어? 법. 법. 그래서 여러분 뭐 일단 학교의 규칙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이러면 기준에 따라서 일탈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탈이 어느 수준의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은 집에 11시에 들어가 볼까? 이게 일탈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집에 얘들아 아빠 엄마가 얘들아 통금을 걸어버리면 11시에 들어갈까? 아니면 어떨 때는 여러분 집에 아예 들어가지 말까? 이러면 가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일탈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 우리 아빠가 너무 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 아빠가. 그래서 나의 얘들아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최대 일탈은 아빠 몰래 이런 만화책 보는 게 내 일탈. 그래서 여러분이 막 너무 순수했죠 선생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다 이러면 순수했던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만화책에 대한 썰도 있잖아 선생님이. 그 만화책을 여러분 내 친구 어머니께서 만화책방을 하셨어. 옛날에는 만화책을 200원, 100원씩 이렇게 빌려서 봤잖아. 근데 이제 만화책방을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학교 근처에서 하셨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점을 차리실 거래. 그러면 이제 이 만화책방에 있는 책들을 재고로 떨이를 팔거든요. 그러면 전권을 몇만 원도 안 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모 이거 무조건 나한테 팔아야 된다고 내가 찜을 몇 개를 해놨어. 근데 이걸 집에 가져가면 아빠한테 진짜 뒤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사물함에 넣어놨어. 그래서 애들이 계속 내 사물함에서 계속 빌려가는 거야. 그래서 사물함에 꽉꽉 채워놔가지고 이러면 꽉 해서 이러면 애들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쫙 사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방학이 됐네. 그럼 어떡해? 이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자취를 하는데 아빠가 평일에도 아빠가 출근을 아빠도 학교 선생님이니까 아빠는 중앙여고를 이제 가고 선생님은 이제 사대부고를 다녔으니까 아빠가 이제 학교가 있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야자를 일찍 빼고 이러면 그냥 미리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러면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이거를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두꺼운 이불 아래에 상자 같은 거에다 막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막 싸놨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방학하고 이러면 이제 내가 뭐 하지? 학교에서 무슨 뭐 일정 하고서 이제 집에 갔더니 아빠가 이은이를 앉아 이렇게 큰일 나지. 내가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무릎 꿇고 네 아빠 이렇게 했는데 만화책이 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이불을 꺼내려다가 이불을 이제 정리하려고 아빠가 딱 봤는데 이불 안에 만화책이 이만큼 있어. 우리 아빠 만화책 진짜 싫어하거든. 만화책 이만큼 있는 거야. 아빠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 근데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는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어. 아빠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버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에다 그 아빠 앞에서 그걸 책을 찢었어. 막 이러면서 막 책 찍고 그다음 아빠가 이은 너 진짜 너 이딴 식으로 너 이렇게 할 거면 진짜 너 집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진짜 무서웠거든. 그래서 이은 이런 식으로 해라. 너 계속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장문의 편지를 쓰고 이건 아무리 얘가 찢는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밤에 다 싸들고 여러분 새벽 2시인가? 그걸 들고 얘들아 재활용센터에 가가지고 그걸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제발 있길 바랬거든요. 아빠 또 다시 출근하면 다시 넣으려고. 근데 없더라고요. 책이니까 그냥 바로 가져가잖아요. 이게 나의 첫 번째 일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만화책을 사는 거. 이제 두 번째 일탈은 아빠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선생님이 임용 준비를 한 번만 하고 끝냈어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나 살만한 줄 알아. 나 그동안 계속 돈 벌었거든. 계속 돈 벌었거든. 아빠 나 살만한 줄 알아 얘들아. 근데 아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내가 아빠한테는 임용 준비한다. 계속 공부하고 있다. 저 임용 계속 준비해서 선생님 열심히 돼보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그냥 돈만 벌었거든. 과외하고 돈만 계속 벌고 학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학원 일을 시작한다가 빡이 이렇게 임용 준비해야지 임용 왜 준비 안 하냐. 그때까지 무서웠거든. 근데 이제 이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내가 하고 싶다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반항한 거야. 20몇 살에. 그래서 반항해서 나의 나름의 일탈을 해본 거죠. 그게 나의 일탈이에요. 이것도 일탈이에요.
되게 순수하죠. 그 당시에는 선생님. 지금 아빠한테 맘먹지. 아빠가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 이제 나이가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 이제 깨갱하거든. 근데 어렸을 땐 너무 무서우니까 뭘 못하는 거야 아빠한테는. 이게 나의 일탈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친구들은 이러면 애들 보면 얘들 맨날 술 마시고 오는 애들 있어. 이러면 옛날에 이제 선생님 제자들 맨날 술 마시고 어머니 이 아이가 또 술 마시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는 좀 족칠 수도 없고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고 어떤 엄마 진짜 저 새끼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까요 선생님? 뭐 이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술 마시고 왔으니까 학원에 그렇게 술 마시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술을 마시고 이 아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도 이제 그러려니 해. 그런 일탈도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탈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가봐.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여러분 어떤 측면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물학적 이론의 근거에서 일탈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어떤 거? 범죄와 관련된 걸 연구했대.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탈의 얘들아 그 기준을 뭘로 삼은 거야? 이러면 일탈 중에 특히 범죄와 관련된 걸 연구한다는 건 기준을 법으로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1분단에 연결시켜준 거야. 그러면 기준을 법으로 삼고 그러면 그 일탈을 이제 이 법을 어기는 행위 일탈을 행위를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나눠 설명했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더그레일이라고 하는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생물학적 법을 어기는 걸 여러분 법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 일탈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가계도의 측면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롬브로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지? 롬브로소는 여러분 어떤 측면으로? 두개골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 즉 일탈을 왜 저지를까? 이건 법을 어기는 게 다 생물학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생물학적인 게 얘들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는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요 내용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후에 뒤늦게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비교하는 내용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3문단 한번 보세요. 3문단은 여러분 이제 뒤늦게임에 대한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뒤늦게임이라고 배웠어가지고 여러분 뒤늦게임이라고 중간중간 나올 때 있어 얘들아. 그래서 뒤늦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뒤늦게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봤다고 했거든. 그러면 일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았어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일탈의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얘들아 문단에서 첫 번째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 우리 저번에 얘들아 그 이기론을 얘기할 때도 이러면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 얘들아? 이 지를 어떻게 얘들아 지각의 근원이 어디 있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발생했다 첫 문장 다 나왔으니까 계속 지각의 원인 찾으면서 계속 읽으라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도 일탈의 원인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일탈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아노미 이러면 아노미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노미 자 봐봐 이러면 이 아노미는 무규명한 상태를 아까 얘기한 개념 다 정리했던 거지. 그래서 사회규범이 있는데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없어진 상태를 아노미라고 부르겠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릴게. 자 그러면 이런 무규범 상태가 아노미고 뒤늦게임은 다양한 규범이 종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은 사회 규범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사회 규범이 이 사회 전체 하나만 있다라고 보는 거야. 되게 다양하다고 봐.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라고 하는 여러분 사회 규범이 있으면 이 어떤 사회 변동을 겪었을 때 A가 얘들아 A는 그대로 이 규범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B라고 하는 규범은 이 사회 변동에 의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 C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 변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아노미가 발생하고 또 다른 여러분 사회 변동이 또 일어난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얘가 사라질 수도 있고 B하고 C는 남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또 아노미가 발생해.
그러니까 다양한 규범이 있다 보니까 아노미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너무 아노미가 다양해지니까 그 아노미가 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탈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러면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한다라는 거는 사회 규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 변동에 따라서 이러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러면 공존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아노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캐치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여러분 뭐하게 만든대? 불안하게 만든대. 왜냐면 일탈을 계속 만드는 거니까 무규범한 상태니까. 그리고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자, 이러면 이러면 뒤늦게는 아까 이다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이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본 거지. 일탈의 원인, 즉 아노미를 이러면 어떻게 보냐면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도 되지만 개인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개인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연구라고 해서 사회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문단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4문단은 머튼이잖아요. 그 머튼은 여기다 정리할게. 자, 이러면 디르킨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여러분 두 가지 내용 찾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내용 찾아야 될까? 머튼만이 가지고 있는 머튼의 개인적인 여러분 이론을 정리해야죠. 그런데 머튼의 개인적 이론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디르킨과 뭘 해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맞아요. 이러면 여러분 혹시 비교하면서 찾았던 내용이 맞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까 여러분 이제 이 문화적인 목표하고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눴어 얘들아? 5가지로 나눴거든. 그래서 문화적 여러분 목표, 제도적 수단 이게 있으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동족, 두 번째 혁신. 근데 선생님은 여기 1번, 2번 숫자를 써주지만 여러분 지문 읽으면서 1번, 2번, 3번 쓰고 각각의 얘들아 아래 지문들을 번호 매칭하면서 읽으면 됐었지. 자, 3번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의뢰. 4번은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도피. 5번은요? 이거는 반역. 그렇지. 그러면 이 5가지에 여러분 OS 표시하실 수 있어요? 둘 다 얘들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혁신은 문헌은 받아들이는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의뢰는 이러면 목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를 받아들여요. 둘 다 X죠. 근데 4번, 5번은 어떻게 구분해요? 새로운 목표가 있냐 없냐. 그치. 그래서 얘가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지. 이거는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오세요. 밑에 5번째 줄 오면 여기 머튼이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니? 자, 봐봐.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개인이 사회에서 사회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사회에서 이러면 형성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화의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른 적응 방식의 이유가 뭐 때문이다? 개인의 사회화 때문이다. 여러분 사회화가 뭐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은 사회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그 다음에 어린이집 친구들부터 이러면 사회화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도 사회화가 되죠. 대학교 가서도 이러면 사회에 나갔으니까 사회화 한 번 또 할 거고 취업을 하면서 또 한 번 할 거고 선생님도 여전히 사회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개인이 어떤 여러분 적응하고 자아가 만들어지고 인성이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를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일탈의 원인은 개인의 얘들아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할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일탈의 이유 나왔거든 얘들아. 그러면 일탈의 원인을 여러분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분 이게 수단이 따라와 주질 않는 거래. 여러분 이 말은 이미 4번째 문단 1번째 줄에 나왔죠. 2글자로.
대리. 그러니까 문화적인 여러분 이 목표랑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 아놈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선생님 밑줄 그은 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아놈이네. 그러면 여러분 일탈의 원인을 이 사람도 뭐라고 보는 거야? 아놈. 그러면 여러분 공통점 나왔지? 뒤로 깨미나 이러면 이 머튼이나 이런 뭘로 보는 거예요? 둘 다 아노미가 일탈의 원인. 근데 그 아노미를 규정하는 게 조금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아노미라는 건 사회 규모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건 적응하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차이점 공통점.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일탈에 관한 이러한 이론은 여러분 이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여러분 이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우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기서 디르켄과 머튼의 얘들아 공통점 하나 더 찾을 수 있거든.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이 사람도 사회학적으로 여러분 연구를 했지만 여러분 이 아노미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아놈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서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단순히 사회 문제를 사회적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분 입장으로도 설명한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야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 공통점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요즘 여러분 최근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었냐면 기출에 여러분 어떤 이론 딱 밑줄 긋고요. 이 이론의 의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기억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 이 기억에 얘들아 이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길게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5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 그럼 자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 머튼의 여러분 지금 이론이 나왔잖아. 이 마지막 문장에서 머튼 이론의 의의가 뭘까요? 이 머튼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가 뭘까요? 일탈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를 뭐 하면 된다? 개선하면 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의의야. 그래서 여러분 일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론이라는 거야. 이게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문장은 의의는 아니에요. 어떤 점을 강조했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거 의의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의의를 추론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여러분 영향을 줬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문제 유형의 하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여러분 개념학습 부분이니까 여러분 쉬워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 하나 더 여기 뒤에 있는 여러분 국제정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국제정치를 왜 얘들아 같이 이제 좀 보려고 하냐면 작품 전체 지문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의 짜임 잘 이해했는지 정리 좀 한번 해볼 거야. 이미 얘들아 선생님이 1문단부터 6문단까지 대략적으로 개념 좀 써놓긴 했지만 자, 이러면 1문단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때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1문단의 구조는 여러분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에 대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얘들아? 유사점, 공통점 그 4개를 설명했어. 4개 다 찾았니? 4개 얘기했어. 4개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는 국내랑 국제 정치의 유사성 혹은 이런 공통점이지 얘들아? 요거에 이러면 선생님 종류 4가지 있어. 4가지 찾았어요. 자, 이게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1문단 맨 마지막 줄에 뭘로 끝나?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몇 가지가 있대. 그럼 몇 가지니까 여러분 최소 몇 가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가지 이상인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몇 가지 나왔어요? 3가지. 3가지. 자, 여러분 그 3가지가 2문단, 여러분 3문단, 그 다음에 4문단의 여러분 순서대로 차이점 3가지.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건 국제정치
정치하고 여러분 이 국내 정치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이건 국제 정치만 갖고 있는 뭐이기도 해 얘들아? 특성이기도 하거든. 그럼 그 특성 3개 설명했어. 자,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어떤 걸 얘기냐면 국제 정치는 뭐가 없다? 중심적 권위가 없대. 그러면 여러분 이 중심적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로 아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개로 아우를 수 없다라는 이러면 특성 한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동맹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분 다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도덕성에 대한 경시. 그러면 여러분 도덕성이 경시가 나타난데 국내 정치에서는 여러분 도덕성 경시가 일어나면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 선생님가 자 여러분 개업을 하는 걸 여러분 개업했던 걸 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뭘 겨눴어요? 총칼. 여러분 무력을 쓰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한테 얘들아 무력을 쓰려고 했다는 게 이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대통령이 한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지? 도덕성으로 인지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걔가 벌을 걔. 자,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심판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자, 그런데 이러면 우리 맨날 전쟁하잖아요. 다른 나라끼리. 다른 나라끼리 이러면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폭탄 던지고 해도 이러면 아무렇지 않잖아요. 국제 정치에서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총칼을 겨누는 거에 대해서 도덕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경시.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뭐가 나왔었냐면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나라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언어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대.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이러면 트럼프 와이프랑 이러면 이제 해서 영부인이랑 같이 여러분 이제 자금성을 걷는 여러분 그게 이제 영상이 나왔거든. 그래서 대화하는 것까지 다 나왔어. 근데 이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어떤 건 자기네 문화가 아주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네는 여러분 4대 문명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아니들은 뭐 한 나라 여기 딱 따져가지고 지금 몇천 년이 막 됐다. 자기 역사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약간 원래 이제 그래도 몇 번 만나봤잖아. 그래서 그걸 좀 캐치하고 이런 자금성에 갔으니까 자금성이니까 더 그 자부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시진핑이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러면 중국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여러분 4대 문명에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4대 문명 쫙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시진핑이 순간 중국 역사도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중국 역사보다 그 시진핑이 이러면 트럼프가 얘기한 역사가 더 긴 거야.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거를 내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말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아유 중국 역사도 훌륭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트럼프가 그걸 먼저 이러면 그걸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자기네 역사는 막 몇천 년 막 됐어. 거기 옆에서 트럼프가 맞아요. 되게 대단한 역사 갖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트럼프 엄청 욕 쳐발라. 이런 욕 엄청 먹었을 거야. 왜냐면 미국의 역사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긴데 거기서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미국의 역사가 짧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미리 트럼프가 선제를 딱 해버린 거야. 그런 거 얘들아 그 말 한마디에도 정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나 여러분 이런 걸 만약에 트럼프가 몰랐다면 그러면 시진핑한테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선수 칠 수 있는 거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국제 정치에서는 여러분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이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네 번째 특성인 거지. 자, 근데 여러분 국내는 왜 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얘들아. 어떤 문화성을 갖고 여기서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였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점과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래요? 나라 간의 권력차. 그렇지. 나라 간의 권력차 때문에 2, 3, 4 문단을 한 번 다시 설명을 해버린 거야. 이거에 대한 이유라는 거. 자, 그러면 6번째 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이론을 제시했어요? 레짐 이론을 제시했죠. 여러분 이 레짐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를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뭘 추구할 수 있다?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 공동의 목표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예시로 뭐뭐 나왔어 얘들아? 환경, 그 다음에 무역,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면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요소들도 있더라. 이게 반대. 여러분 이건 역접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자 1문단은 공통점, 그거에 대한 차이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유 설명해주고 마지막 역접. 반대.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이게 여러분 이 문단의 이 글의 전체 얘들아 구조도라고 생각하면 돼. 글의 짜임이야. 내용보다 글의 짜임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레짐 이론 빈칸 채울 수 있죠? 국제정치에서 각 나라들이 아우를 수 있는 뭐가 없어도 중심적 권위가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뭘 추구할 수 있다?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숙제 여러분 독서 여러분 3주차는 5개예요. 개념학습 하나, 인문,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학, 주제통합 여러분 독서 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고 문제 풀어 얘들아. 3주 풀고 또 아까 전에 용부가 준 거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서 뒤에도 여러분 디귿게임 이론이 있었죠. 독서도 디귿게임 푸시고 또 여러분 그 전우치 선생님 해야지 준 거 해야지. 전우치 얘들아 해야지 하고